안녕하세요. CU 방위오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매장이 협소해서 취급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신상품은 쏟아져 나와요. 그에 맞춰서 점주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죠. 그 고민이란 게 아마도 이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신상품 발주 후 저회전으로 인한 고민. 그러니까 발주했는데 상품이 잘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고민들, 이런 두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상품의 저회전은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는 아마도 상품의 자체적 요소로 인한 저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하나는 카테고리 연결 진열의 부족에서 오는 저해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회전 이 상품 신상품을 고회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제가 20년 내계점을 운영하면서 알았던 어떤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신상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골든존,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쪽 골든존에 일정 기간 지정을 합니다. 그 손님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한 번쯤 꺼내서 만져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쯤 꺼내서 카운터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음료 신상품은 바로 워크인에 진열되지 않고 오픈 쇼케이스, 우유 냉장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픈 쇼케이스에 먼저 진열하여 반응을 파악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베스 발주 후 반응을 보고 추가로 발주를 할지 말지의 여부는 매장 운영에서 상당히 큰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카테고리 진열, 그러니까 종류별 모음 진열이라고 봐야겠죠. 카테고리 진열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진열은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열해야 됩니다. 손님이 이건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낀 상태로 이거 여기 이거 먹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진열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디저트류 그리고 패스트푸드류의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주의 업무 중에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상품을 소개하고 피드백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류 또는 패스트푸드류의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손님으로부터 그 다음날, 다다음날 꼭 반응,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은 매장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님에게 고급 정보를 주는 동시에 지속적 발주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애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해전이 된다면 이것은 상품 자체적인 요소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차후 반품 또는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진열 공간의 부족 또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노력을 감수하신다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열 공간의 부족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래 말씀드리는 이 한 네 가지 정도 요소를 좀 언제나 좀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눈에 들어오는 진열이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 연결 진열, 그러니까 상품별 모음 진열이겠죠. 카테고리 연결 진열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상품은 힘들어도 질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상품은 바로바로 주문을 해서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매장의 어떤 좋은 어떤 분위기, 퀄리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상품을 손님에게 권할 줄 알아야 하고 반응,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진열 노하우는 이게 좀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
그 사진 같은 것들은 저희 카페에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일단 말로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열 노하우는 세로형으로 진열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젤리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열해 보고요. 측면도 활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진열대의 측면, 그 여유 공간, 동선에 이제 그쪽에 동선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뭐 다이땡 정도 가면 S자 고리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괄호가 안 되면 세로로 진열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의 진열이 안 되면 옆으로 더 확장해서 진열이 안 되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상품에 이유 없는 저해전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카테고리의 연결, 바른 진열을 했음에도 진열 상품이 저해전이라면 우리 쿨하게 인정하고 반품 또는 폐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열은 결국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방법의 다양성을 꿰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 어디 누군가를 모임에 있는 근처에 편의점에 늘 가서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진열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주관화가나 자기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어떤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자, 그러니까 일단은 집 근처든 어떤 누군가 친구를 만나는 근처든 편의점에 가봐서 여기는 이렇게 진열을 했구나,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뭘 합니까? 매대 앞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다양한 소식들은 저희 카페 그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